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 기온 최고 16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일사의 영향으로 기온이 12도에서 최고 16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경북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서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대 잡으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경주가 16도, 포항이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주 후반까지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차 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2주일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71개소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 1,056명과 입소자 1,726명에 대한 출퇴근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전담하고 방역 소독비로 온누리 상품권 6천만 원을 배부했습니다. 울진군도 오늘부터 2주일간 사회복지시설 4곳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의료 분야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대신 갖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주말 들어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31명이 늘어난 1,021명입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13일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경산 21명, 안동 5명, 봉화와 예천 등 5개 시군에서 1명씩 발생했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에 대한 검사가 90% 가까이 진행되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든 겁니다. 검체 검사는 현재까지 5,763명에 대해 신천지 신도의 88.4%를 검체를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다 조사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봉화 푸른요양원에 70대 확진 환자 1명이 숨지면서 도내 코로나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원 보호사의 40대 남편 1명도 아내에 이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푸른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복지생활시설의 집단 감염 여부가 추가 확산 추세를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573곳에 대한 코호트 격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의료진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입이 통제되는데 격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 직원들도 교대 없이 2주 내내 함께 격리되고 생활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일부 재가 요양기관도 격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되었다 하면은 그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도 부과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먹거리 공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동과 영주, 상주 등 도내 8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고강도 방역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형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로 볼 때 집단 감염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시는 신천지 교인과 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병원 정신병동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산 세명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50대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료병동의 중심은 아니고 정신과 환자들은 이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자 제어 통제에 의미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의 딸을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8층 정신병동은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고 안에는 환자 73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 환자를 비롯해 의료진 21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특성상 집단 감염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산에서는 지난 7일 제1실버타운에서 1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린요양원에서 13명, 참 좋은 재가센터에서 11명 등 현재까지 집단시설 6곳에서 모두 5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도내 57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내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시설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2주간 의료진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는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 사항이라는 것을 경산시의 확진 환자 수는 470여 명으로 경북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에 달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는 신천지 교인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고 방역 허점과 늦장 대응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이후 24일 13명의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했고 3월 1일 8명, 2일 7명 등 46명의 확진 환자가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돌입한 건 지난 4일 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주민들은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했지만 주소지 추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주소 기준으로 거꾸로 그렇게 클러스터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사는 줄을 사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들의 명단을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를 누락하고 준 것도 조사의 혼선을 빚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소를 일부 줬고 그다음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또 줬어요. 이걸 주소지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부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세부 주소 말고 남구입니까 달서구입니까 수성구입니까만 물어가지고 원소별로 배당하는 데 쓰는 정보까지밖에 못 얻었어요. 아파트를 통째로 격리하는 초유의 조치를 하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발표를 한 데 대해 대구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구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대구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특별 감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주요 감찰 대상은 근무 시간 무단 자리 비우기 및 허위 출장,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민원 처리 지연 등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비상인 가운데 구미의 한 공무원은 평일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됐고 상주시의 보건소 간부 공무원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가 있는 직원에게 검체 폐기를 지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민간 검사 기관이 경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민간기관은 전국적으로 지난달 46곳에서 92곳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검사기관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고 확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대구에는 6곳에 불과하고 경북에는 한 곳도 없어 지역의 빈약한 의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고3 학생을 상대로 자기주도 학습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휴업 기간 동안 EBS 온라인 강의로 학습 공백을 메우고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 전국 학력평가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험생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부하는 습관이 흐트러지는 일이라며 학교에 가는 것과 동일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와 음식, 숙박, 여행, 운수 등 서비스업을 비롯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조달 지연 등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20억 원까지, 금리는 연 0.75%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의 경제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4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은 외출조차 꺼리는 마당에 일주일도 안 남은 의견 수렴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의 피해자인 포항시민은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국가의 특별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역할만 부여돼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포항시민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최소한 2명 이상씩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행령에는 이 점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주체인 것도 문제입니다. 산자부가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실증 사업을 주도한 만큼 국무총리실이 주무부처가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3년인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법상 손배 청구일은 지난해 3월 20일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기준으로 2022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피해 규모가 5만 건이 넘고 홍보 부족이나 행정 절차 지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남은 2년은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이 신청 규정을 없애고 소송하고 싶은 분은 소송을 하시고 이 지원금을 받고 만족하실 분은 만족하시라고 지금 투트랙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밖에 특별법 제14조와 1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운동을 이끈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한 달 정도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의사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시행령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특별법인 포항지진특별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수선한 틈을 타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시민의 아픈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행사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전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활발히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이와 함께 관내 650여 개소의 종교시설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종교 행사를 자제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시험을 취소하고 안전교육을 연기했습니다. 해경은 향후 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뒤 울진해경 홈페이지와 수상레저 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48회 신라문화제 콘텐츠 공모를 통해 최우수 1점과 우수상 2점 등 모두 7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주시는 200여 건의 제안 가운데 주제 관련성과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며 채택된 제안을 신라문화제 행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일사의 영향으로 기온이 12도에서 최고 16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경북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서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대 잡으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경주가 16도, 포항이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주 후반까지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차 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